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이에 관한 질문의 답을 추적해보면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직접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는 맞이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들을 나르는 운송수단, 즉 탈 것의 발달이 이와 같은 문명을 만들어주는 좋은 매개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통수단의 발달이 가장 눈부셨던 순간은 역시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혁명 이전과 이후로 인간은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에 탈 것들을 개량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끌고 다녔던 수레는 이제 불을 동력으로 달리는 증기기관차가 대신하게 되었으며,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배들 또한 증기를 활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눈부신 문명의 발달, 그리고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레 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급진적으로 외래의 문명을 받아들이며 빠른 성장을 이뤄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동차를 지닌 세대들은 늘어나고 도시 문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이 다닐 도로들은 점점 늘어나야만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 사이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형의 일부를 깎아서 그 집안 위에 도로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사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표지판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산사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산사태. 들어봤죠. 네. 산을 깎아서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그 사면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사면 붕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적 저는 이런 곳을 지나다닐 때면 혹시나 이 사면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을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면이 무너지는 사고는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재해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꼽아보자면 지난 2020년 9월에는 태풍 하이선의 영향 때문에 경상남도에 위치한 몇몇 안반 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재해가 일어났죠. 이렇게 되면 도로가 막히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도로가 파손되어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반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함수비가 올라가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광역적으로 예보를 하는 그런 센서가 있는 반면, 함수비라고 하는 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흙 속에 물이 얼마나 많이 이제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비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물이 얼만큼 적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비율 뭐 이런 거. 네. 네. 넓은 지역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센서도 많이 배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산사태 산지 쪽, 그러니까 산림청 쪽, 이쪽은 좀 광역적으로 예보하는 편이고, 네. 안반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도 좁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확하게 예보하는,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데는 정확한 센서가 필요해요. 정확한 센서.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유지, 그리고 관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들이 언제 무너질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사면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기술로는 대단히 어려웠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중 하나인 IoT, 즉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사면의 붕괴를 미리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면 물론 예해 경보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과학기는 접할 수 있었고, 이에 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들고 계신 이게 예, 맞습니다. SCS군요. 예, 맞습니다. 이 긴 봉에는 네. 스트레인 게이지가 한 쌍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스트레인 게이지요? 예,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힘을 받거나 변이가 발생을 하면 미세하게 이제 저항값이 바뀌면서 측정되는 전압값이 바뀝니다. 이 봉을 예. 땅에 심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봉을 사면에 거의 수직으로 3m에서 5m, 8m까지 이제 심게 됩니다. 굉장히 기네요. 지금 이렇게 봐서 이거는 한 요거는 샘플로 한 1.5m짜리 저희가 시연하기 쉽게 준비를 한 거고요. 1.5m가 이렇게 길구나. 1.5m도 이렇게 긴데 한 10m, 3m, 5m면 엄청 길겠어요. 예, 그렇죠. 얘가 휘면 이 표면에 붙여있는 스트레인 게이지에 미세한 도선들의 길이가 늘어나요. 길이가 늘어나요? 예,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돼요. 아, 지금 여기에 그럼 도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만. 여기에만 깔려 있어요? 예, 요렇게. 아, 그렇구나. 개의 도선의 길이가 변하고. 예, 예. 길이가 변하면 이제 저항값이 변하게 아, 되겠죠. 저항값이 변하죠. 예, 그러면 결국은 돌아오는 전압값이 변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센서가 지금 여기는 1.5m니까 지금 한 포인트만 있는데 네. 이게 더 길어지면 2포인트, 3포인트 이렇게 더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활동면은 그 사이에 어디가 되든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네. 저쪽 끝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 요 중간에 힘이 발생한다라고 치면 네. 그렇게 휘겠네요. 이렇게 휘김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렇게 경보를 울리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지금은 저희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소리를 작게 해놨는데 네. 실제 굉장히 밖에서는 예, 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원하는 경우에는 방수 시스템이랑 연결해가지고 네. 더 큰 확성기나 이런 걸로 주민들한테 경보도 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네.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서버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알림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예, 데이터는 계속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네. 아, 테스트 그룹 데모 킷이니까 이게 지금 예, 테스트 그룹이고 예, 데모 맞습니다. 킷이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핸드폰에도 보면 네.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관리자가 꼭 사무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어디 밖에 있더라도 핸드폰으로 항상 상황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무실만 있어야지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IoT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걸 텐데 예, 여기에서 송신해주는 예, 안테나는 이거인가요? 예, 그렇죠. 엔드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센서 값을 계측한 것을 한 1km나 2km 안에 있는 게이트웨이로 얘가 송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거나 LTE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서버까지 전달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IoT, 즉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직접 사면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변화를 빨리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처를 한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SCS 시스템. 이 시스템은 기존의 사면 붕괴 예보 시스템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흙이 미끄러져 내리는 면을 활동면이라고 하는데 활동면 움직이는 애들이 그렇죠. 미끄러져 내리는 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네. 변위를 계측합니다. 변위. 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자체가 이제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변위.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서두에 이제 광역적인 예보를 함수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흙에 물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를 네. 보는 거거든요. 물이거든요. 네. 물이 얼마나 가득 차 있더라도 사실 산사태 거동이 없다고 하면 안 움직이면 그거는 예보를 내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또그 예보를 듣고 대피를 했는데 네. 안 무너지고. 안 무너졌다. 그러면 또 굉장히 곤란한 문제고. 곤란하죠. 근데 이 변위는 움직임이 시작되면 계속 움직임이 이제 점점점 가속되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변위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 초기 상태를 우리는 전조정보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 발생했던 변이보다 점점 커지면 네. 이제 가속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조정보 구간, 가속 구간, 급가속 구간, 붕괴 이렇게 되는데 전조정보 구간일 때는 주의 알람을 준다든지 예, 가속 구간에서는 이제 경보를 주고 급가속 구간이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네. 우리는 전조정보 구간이나 가속 구간에 알람을 설정해서 그거를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받아서 네.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예경보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외에도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다른 센서 시스템은 주로 사람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IoT.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직접 가게끔 돼 있고요. 네네. 그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나 네.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도 전부 핸드폰으로 정보가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설치하고 난 다음에 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좀 적게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설치도 장비도 이제 적게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해요. 전 시스템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확성이에요. 활동면에 이게 센서가 깊게 다가가거든요. 네. 사면이 무너지게 되면 그 활동면이 지표면부터 뭐 3m부터 5m, 뭐 8m 이렇게 거기에 이제 활동면이 생기고 네. 그 위에 있는 흙이 무너지는 건데 네. 그 활동면에 가깝게 다가가서 거기서부터 계측이 이제 시작되니까 네. 아주 미수한 변이도 이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확하고 또 경제적이고 뭐 시공도 쉽고 유지 관리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오늘날의 저렴한 센서의 가격과 광역적으로 가능해진 인터넷 인프라를 접목하여 만든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의 핵심인 SCS 센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센서를 활용하여 기존에는 잡아내지 못했던 사면의 붕괴 위험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공학, 즉 공업적인 생산에 응용하여 생산력과 생산품의 성능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체계적인 학문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편의를 가져오고자 하는 한 걸음으로부터 우리 삶의 혁신은 조금씩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동안 알기 힘들었던 사면의 붕괴를 예보할 수 있게 만들어준 SCS 시스템처럼 말입니다. 과학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된 안반사면 스마트 유지 관리를 위한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과학기술업계에 구성하여 기획 그리고 제작된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 활용된 SCS, 사면 붕괴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은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과제들 중 하나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측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획 그리고 제작되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설치된 센서를 활용해 사면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정보를 수집 그리고 예보할 수 있는 IoT 기반의 시스템이죠. 기존 체제 대비 비용의 절감과 정보의 빠른 수집, 나아가 단계별 계측 및 경보를 통해 사면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이 센서가 국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면재해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과학후기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연구자들의 이야기와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이 멤버십 가입으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